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함께 볼 작품은 2023 EBS 수능 특강 문학 2 적용학습 극수필 09강 이상의 산촌여정입니다. 여러분들 이상 작품 아마 알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뭐 날개라든지 오감도라든지. 자, 우리가 오늘 볼 작품은 수필에 해당하는 산촌여정이고요. 이상이 요양을 위해서 갔던 산촌에서 느끼는 한적함 같은 것들이 드러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산촌여정이랑 이상의 권태라는 수필이랑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여러분들은 산촌여정 영상을 다 보면 이상의 권태라는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영상 찾아서 한번 보는 걸 추천할게요. 자, 그렇다면 지문 분석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너산 팔봉산에는 자, 산 나오는 거 보니까 지금 이 사람은 도회가 아니라 시골에 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바로 이 공간이 산촌이 되는 거죠. 노루와 멧돼지가 있답니다. 그리고 기호제 지내던 개굴창까지 내려와서 가재를 잡아먹는 곰을 본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곰을 본 사람이라는 건 이상 본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겠죠. 동물원에서밖에 볼 수 없는 짐승, 산에 있는 짐승들을 사로잡아다 동물원에 갖다 가둔 것이 아니라 동물원에 있는 짐승들을 이런 산에다 내어놓아준 것만 같은 착각을 자꾸만 느낍니다. 자, 원래는 산에 있는 짐승들 사로잡아다가 동물원에 갖다 둔 거죠. 근데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 동물원에 있는 짐승들을 산에 내어준 것만 같은 착각을 느낀대요. 이 이유는 뭐냐면 글쓴이가 야생동물이 살고 있는 산촌의 모습을 낯설게 느끼고 있기 때문이고요. 즉 동물들이 동물원에 있는 상황이 글쓴이에게는 더 익숙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산촌은 작가의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식의 옳은 선지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겠죠. 자, 밤이 되면 달도 없는 금음치랴에 팔봉산도 사람이 침소로 들어가듯이 어둠 속으로 아주 없어져 버립니다. 자, 비유적 표현을 통해 밤의 자연의 어두움을 표현하고 있고요. 자, 이런 모브처럼 같은 거 사용되면 여러분 다 직유법 사용됐다라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러나 공기는 수정처럼 맑아서 진짜 맑은가 봐요. 수정처럼 맑대요, 공기가. 그 별빛만으로도 넉넉히 좋아하는 누가볶음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산골의 별빛이 매우 밝음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참 별이 도회에서보다 갑절이나 더 많이 나옵니다. 자, 도회는 이상이 원래 살던 공간이고 현재 있는 공간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지문이 나오면 조심해야 되는 게 도회가 현재 있는 공간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겠죠. 자, 하도 조용한 것이 처음으로 별들의 운행하는 기척이 들리는 것도 같습니다. 지금 산골의 밤이 매우 고요하고 조용함을 나타내고 있죠. 그 다음으로 가면 자, 객주집 방에는 석유 등잔을 켜놓습니다. 그 도해지의 석관과 같은 그윽한 냄새가 소년시대의 꿈을 부릅니다. 자, 지금 석유 냄새를 맡으며 소년시대의 꿈을 떠올리고 있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정형, 여기예요. 이 정형, 형을 부르는 건데 글의 수신은을 상정한 것으로 편지글과 유사한 형태로 글이 쓰였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정형이라는 것을 통해 드러나는 이 글의 형식적 특징이 무엇인지 알아놔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석유 등잔 밑에서 밤이 이슥하도록 호가, 연초, 갑지 붙이던 생각이 납니다. 자, 이건 수신이가 있었던 과거 추억을 떠올리고 있고요. 백장이가 한 마리 등잔에 올라앉아서 그 연두빛 색채로 홍곤한 내 꿈에 마치 영어 T자를 쓰고 건너긋듯이 유다른 기억에 다는 군데군데 언더라인을 하여 놓습니다. 자, 여러분 연두빛 색채, 뭐 홍곤한, 건너긋듯 뭐 이런 것들은 다 토착어인데 영어 T, 언더라인 같은 것들은 외래어죠. 그래서 토착어, 고유어와 외래어의 자연스러운 결합을 통해서 서술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슬퍼하는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도회의 여차장이 차표 찍는 소리 같은 그 성악을 가만히 듣습니다. 자, 지금 배짱이 울음소리를 감각적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것이 또 이발소 가위 소리와도 같아집니다. 이건 배짱이 울음소리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이죠. 나는 눈까지 감고 가만히 또 자세히 들어봅니다. 그리고 비망록을 꺼내어 머릿빛 잉크로 산촌의 시정을 기초합니다. 그저께 신문을 찢어버린. 자, 여러분 여기는 운문이에요. 이제 시가 삽입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신문을 찢어버리다라는 것은 신문에 있는 여러 사건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작가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보면 됩니다. 자, 때 묻은 흰나비.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흔히 희다라는 거, 흰색이다라는 것은 약간 순진하고 순결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금 여기서의 흰 나비는 때가 묻어있는 바로 작가 자신을 의미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놔야겠죠? 또한 우리 나비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시 있나요? 그쵸, 없을 수도 있어요. 바다와 나비에 나타나는 그 연약하고 공주 같던 나비와의 비교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으니 여러분들은 바다와 나비에 등장하는 나비와 여기에 등장하는 때 묻은 흰나비의 나비가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 알아두면 좋겠죠? 자, 봉선화는 아름다운 애인의 귀처럼 생기고 봉선화는 자연물이죠? 자, 근데 이 봉선화를 보고 우리 아름다운 애인의 귀를 생각해요. 근데 이 귀에서 이제 지난날의 기사를 떠올립니다. 자, 자연에 있지만 도회의 삶을, 바로 기사로 나타나는 도회에서의 삶을 잊지 못하는 작가의 모습이 제시된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가면 얼마 있으면 목이 마릅니다. 자릿물, 심해처럼 가라앉은 냉수를 마십니다. 서경지의 광석 내음새가 나면서 폐부의 한란계 같은 기를 느낍니다. 자, 이 부분 다 산천에서 마시는 자릿물을 표현한 표현이고요. 자, 내음새라는 거 후각적 이미지고요. 그리고 뭐뭐 같은 것은 직유법이죠. 그래서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물의 차가움을 표현하고요. 후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자릿물의 냄새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백지 위에 싸늘한 곡선을 그리라면 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지나가고 이제 중요한 부분 볼게요. 가을이 이런 시간에 엽서 한 장에 적을 만큼씩 오는 까닭입니다. 자, 우리 일단 가을이라는 것 통해서 계절적 배경을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계절의 변화를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고요. 그리고 가을이 엽서 한 장에 적을 만큼씩 온대요. 우리 가을이라는 건 손에 잡히지 않는 추상적인 것인데 엽서 한 장에 적는다라는 것은 구체화된 행동이죠. 따라서 가을이라는 추상적 대상을 엽서에 적을 수 있다는 식으로 구체화한 추상의 구체화 부분입니다. 자, 추상의 구체화 부분은 문제로 나오기 참 좋고요. 이 작품 안에서만 해도 추상의 구체화가 많이 드러나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봐야 이 부분이 추상의 구체화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추상의 구체화가 드러나는 다른 시, 다른 작품에는 뭐가 있는지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나머지 넘어가고 파라마운트 회사 상표라는 것은 우리 지금 봐도 약간 이국적이죠? 그래서 이국적인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소재고요. 자, 나는 꿈을 꿔요. 파라마운트 회사 상표처럼 생긴 도회 소녀가 나오는 꿈을 조금 꿉니다. 그러다가 어느 사이에 도회에 남겨두고 온 가난한 식구들을 꿈해봅니다. 자, 나 지금 파라마운트 회사 상표처럼 생긴 도회 소녀 꿈을 꾸다가 이제 가난한 식구들을 꿈에서 보게 되죠. 자, 가난하다라는 것 통해서 우리 이상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들은 포로들의 사진처럼 나란히 늘어섭니다. 그리고 내게 걱정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만 잠이 깨어버립니다. 자, 지금 포로들의 사진처럼 늘어서 있는 식구들의 지치고 가난한 모습을 꿈속에서 보게 되고요. 도회에 두고 온 글쓴이와 떨어져 있는 식구들을 걱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죽어버릴까? 그런 생각을 하여 봅니다. 벽못에 걸린 다 헤어진 내 저고리를 쳐다봅니다. 서도 천리를 나를 따라 여기 와 있습니다. 그려. 지금 저고리가 서도 천리를 나를 따라 여기 와 있다라는 걸 통해서 저고리가 본인을 따라왔다라고 표현했으니 의인법 사용됐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이제 중요한 부분 나와요. 자, 나
잠 깼죠? 지금 가족들 생각에 잠 깨가지고 등장신지를 돋우고 불을 켠 다음 비망록에 철필로 군청빛 모를 심어간대요. 이거 표현이 참 참신한 게 여러분 철필이라는 건 일단 펜 쪽에 펜대를 끼워 글자를 쓰는 기구예요. 그렇다면 그 글자를 쓰는 기구 가지고 군청빛 모를 심는다라는 것은 결국 글자를 쓴다라는 것이고 따라서 군청빛 모의 원관념은 글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펜으로 글을 쓰는 행위를 모 심는 행위로 비유한 거고요. 자, 불행한 인구가 그 위에 하나하나 탄생합니다. 자, 그럼 불행한 인구라는 건 글자들이죠. 근데 스스로는 그 글자들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행한 글자들, 사연들을 의미하게 되고요. 자신이 글을 쓰는 행위가 비극적이다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내일은 진종일 화초만 보고 놀리라. 탈지면에다가 알코올을 묻혀서 온갖 근심을 문지르리라. 자, 우리 지금 근심이라는 추상적 대상을 병균처럼 인식하여 문지르겠다는 식으로 구체화한 추상의 구체화 부분이고요. 자, 이런 생각을 먹습니다. 너무도 꿈자리가 뒤숭숭하여 그러는 것입니다. 자, 도시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꿈을 암시하죠. 이 꿈자리 뒤숭숭한 건 화초가 피어 만발하는 꿈, 그라비어 원색판 꿈, 그림책을 보듯이 즐겁게 꿈을 꾸고 싶습니다. 지금 글쓴이는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성촌을 낯설어하며 꿈에서 만난 가족들에 대한 걱정으로 어두운 마음이 가득하긴 하지만 즐겁게 꿈을 꾸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는 등 삶에 대한 낙관을 버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도에 화려한 고향이 있고요. 왜냐면 글쓴이 고향이 도시니까요. 자, 화렵수만으로 된 산이 고향의 시각을 가려버린 이 산하에 팔봉산 허리를 넘는 철골 전신주가 소식의 제목만을 부호로 전하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볕에 시달려서 마당이 부스럭거리면 그 소리에 잠을 깨입니다. 자, 여러분, 아침이 되어 마당에서 나는 여러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마당이 볕에 시달렸다고 참신하게 표현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 하루라는 짐이 마당에 가득한 가운데. 자, 일단 하루라는 시간과 같은 추상적인 것을 짐이라는 구체적 사물로 형상화했죠. 그리고 새빨간 잠자리가 병균처럼 활동합니다. 자, 우리 잠자리를 병균이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잠자리를 병균과 같이 표현한 것으로 병과 관련된 글쓴이의 고통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자, 밤의 흔적이 낡은 조끼 단추처럼 자, 밤의 흔적도 단추라는 구체적인 대상으로 표현한 추상의 구체화 부분이고요. 우리 뭐뭐처럼 이거 사용됐으니까 직유법도 함께 사용됐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등장부를 보면 자기야를 방문할 수 있는 요비린 같다, 마치 초인종 같다라는 거고요. 지난밤의 체온을 방 안에 내어 던진 채. 자, 이게 왜 추상의 구체화 부분일까요, 여러분? 그렇죠. 지난밤의 체온이라는 추상적인 것을 마치 옷처럼 방 안에 내어 던진다라고 구체화해서 표현했으므로 추상의 구체화 부분이 되고요. 마당에 나서면 마당 한모퉁이에는 화단이 있습니다. 불타오른 듯한 맨드라미꽃 그리고 봉선화. 그 다음 가면 지하에서 빨아올리는 이 화초들의 정열에 호흡이 더워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처녀 손톱 끝에 물들 봉선화 중에는 흰 것도 섞였습니다. 흰 봉선화도 붉게 물들까? 조금도 이상스러울 것 없이 흰 봉선화는 꼭두선이 빛으로 곱게 물듭니다. 자, 수수깡 울타리에 오렌지빛 여주가 열렸습니다. 자, 지금 우리 화단 보고 있죠? 이 사람 아침이 돼서 화단을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단콩 넝쿨과 어울려져서 세피야빛. 자, 세피야라는 건 외래어인데 빛이라는 건 우리말이죠. 지금 외래어와 우리말을 자연스럽게 혼용하여 나타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쁘게 병풍 같다. 이 끝으로는 호박 넝쿨, 그 소박하면서도 대담한 호박꽃에 스파르타식 꿀벌이 한 마리 앉아 있습니다. 농황색에 반영되어 세실비 대밀의 영화처럼 화려하며 황금색으로 사치합니다. 귀를 기울이면 르네상스 응접실에서 들리는 선풍기 소리가 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자연물인 별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도해의 선풍기 소리와 연결해서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세실비 대밀의 영화를 생각하는 등 이국적인 느낌을 드러내고 있고요. 도해의 삶을 잊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죠. 네, 여기까지가 수능특강에 제시된 본문이었고요. 자, 우리 이와 관련된 문제 3개 정도만 보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13번 보기 전에 A가 뭔지부터 알려줄게요. A는 여기 본문 부분이에요. 풀어볼 시간 줄 테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다 풀어보셨나요? 우리 13번 답 맞춰보도록 할게요. 우리 13번의 답은 4번이었죠. 자, 니은 먼저 볼게요. 때 묻은 흰 나비는 글쓴이로 본다면 순수하고 아름다운 자연인 선천과 달리 때가 묻어있기 때문에 대비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또한 디귿, 신문을 찢어버린 것은 신문에 쓰여있는 많은 사건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모습을 표현했다고 할 수 있고요. 리을, 동선화에서 시작해 지난날의 기사로 마무리되는 것은 자연에 있지만 도의 삶을 버리지 못하고 잊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니은, 디귿, 리을이 적절하게 되고요. 자, 기억은 신문과 흰나비는 화자의 분신. 우리 흰나비는 화자의 분신으로 볼 수 있어요. 왜냐면 화자를 의미한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신문이 화자를 의미하느냐? 그건 아니죠. 따라서 기억은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동선화는 시골을 의미하는 거 맞고요. 신문 때문에 적절하지 않게 되는 거죠. 따라서 13번에 4번입니다. 문제 보기 전에 B 먼저 알려줄게요. 자, B는 하루라는 짐이에요. 하루라는 짐 기억하시고 9번 문제 풀어봅시다. 자, 여러분 같이 볼까요? 우리 B는 추상의 구체화였죠. 왜냐하면 하루라는 추상적인 대상을 짐이라고 구체화한 표현이었기 때문이죠. 자, B와 동일한 표현 방법이 나타난 것은 너무 쉬웠죠? 바로 5번이죠. 자, 지금 밤이라는 추상적인 대상에 한 허리를 베어내겠다라고 구체화해서 표현한 작품이죠. 따라서 표현 방법 나타난 거 5번이고요. 자, 1번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시일 거예요. 우리 먼 산 바라보는 게 내가 그리워하는 임 오는 것보다 좋다.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성격이 나타나고요. 자, 2번은 지금 흔들리는 물결을 흐르는 금빛 노을이라고 표현한 의주법이 드러나고 있고요. 우리 3번은 맷버들이라는 객관적 상관물이 드러나죠. 우리 4번은 소나무의 푸른색과 눈, 백학의 흰색의 색채 대비가 드러나는 시였습니다. 따라서 표현 방법 드러난 것은 5번이고요. 마지막 11번 문제 보고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여러분 11번에 가장 적절한 거 3번이죠. 우리 이 작품은 탄생합니다, 있습니다, 물듭니다 등에서 비읍니다라는 하십시오체를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 하십시오체는 예상 독자에 대한 존중을 드러내는 거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적절한 거 3번이고요. 1번부터 가면은 생략 표현 사용되지 않았죠. 말조림표 같은 거. 2번 간결한 문장으로 작가의 심리 묘사? 우리 작가 심리 묘사된 거 있나요? 그죠? 제시되지 않았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고요. 자, 4번 이상적 세계 상상하는 거 아니고요. 자, 5번 낭만적이고 이국적인 표현. 우리 이국적인 표현은 사용되었지만 낭만적인 표현 그리고 삶의 의욕 이런 것들은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함께 보면 좋을 산촌여정 사용설명서 연계 기출문제를 좀 보여줄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내신 때 중요하게 암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엔 좋은 게 그게 있어요. 연계 기출문제. 우리 산촌요정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상의 권태와 연계해서 읽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 권태 동영상 한번 찾아보고 문제 좀 풀고 싶다 할 때 이런 것들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할 거고요. 오늘 본 이 모든 영상은 나무 아카데미에서 사용할 수 있고 문의사항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하는 즉시 답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다음 극스필 10강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